안녕하세요. 강사 유은숙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을 활용한 인물 보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실제로 실무에서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니 오른쪽의 순서를 따라서 연습해 보시면 스튜디오에서 후보정을 맡기실 필요 없이 내 스타일에 맞게 돈도 절약하시면서 좋은 사진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려있는 파일에 보시면은 비포 애프터 사진이 있는데, 비포 사진을 보시면 피어싱도 있고 여기 점들도 좀 많이 있고 주근깨, 기미 같은 것들이 많이 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세요.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여기 피어싱도 없어졌고, 그리고 주름이라든지 점, 피부가 일단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좀 많이 뽀얘졌죠.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약간 참해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요거를 꾸미기까지 총 8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사진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처음에는 뭐 따라 하셔도 어색한 감이 있어서 좀 얼굴이 좀 찌그러진다거나 아니면은 보정했었던 도장의 흔적이 남아있는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연습하셔서 툴도 좀 많이 익히시면서 보정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여기 여자 사진을 하나 복사를 할 건데요. 컨트롤 J를 눌러서 여자 정면의 사진을 하나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레이어의 썸네일을 보시면은 썸네일 옆에 파일 모양이 하나 있죠. 지금 얘가 고급 개체라고 사진이 깨지지 않게 하는 기능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얘를 설정을 해제를 해주세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레이어 레스터화를 누르시면 자, 파일 모양이 없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고급 개체가 해제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번 편집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비포어랑 애프터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원본 하나 복사를 해둡니다. 픽셀 유동화 1번, 자, 컨트롤 쉬프트 X를 누르셔가지고 픽셀 유동화 기능을 따로 활성화를 시켜줄게요. 이 픽셀 유동화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턱깎기랑 눈 크기 조절하는 거, 혹은 헤어라인 같은 거, 여러 가지 크기랑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으세요. 지금 서양인 보시면은 볼이 많이 갸름한 편이긴 한데, 우리가 한번 더 가름해지고 싶은 욕구를 조금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턱을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보정하기 전에 브러쉬를 조금 크게 키워주시는 게 좋으세요. 브러쉬를 턱 사이즈에 맞게만 작게 하시면은 경계선을 아무리 내가 자연스럽게 한다 해도 여기 보시면은 턱이 울퉁불퉁해지는 게 좀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항상 여기를 보정을 하면은 다른 쪽과의 경계선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브러쉬를 좀 어느 정도 크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뒤에 배경이 깔끔하지만 배경이 있는 경우에는 브러쉬를 조금 크게 해주시면은 그 배경까지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사진을 구현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브러쉬를 조금 더 키우셔서, 자, 브러쉬 사이즈를 조정하시는 방법은 키보드에서 단축키로는 대괄호가 있습니다. 대괄호 열림을 누르시면은 브러쉬가 작아지고요. 대괄호 닫기를 누르시면은 브러쉬가 커집니다. 혹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브러쉬 크기, 밀도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작업에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브러쉬를 조금 크게 하신 다음에 이동을 해주시고요. 여기 얼굴 폭도, 또 얼굴 폭도 좀 좁히고 싶다 그러면 브러쉬를 조금 더 키우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얼굴 폭도 조금 좁히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헤어라인도
헤어라인도 보면 살짝 3자 머리이죠. 여기 3자인 부분도 가운데 부분을 좀 올려주고, 위로 올라간 머리 부분은 좀 내려주고, 그래서 헤어라인도 교정을 조금 해볼게요. 마우스로 컨트롤 하실 때는요, 처음이시니까 손목이 조금 아르실 수가 있으세요. 그만큼 얘를 팍팍 해서는 안 돼요. 천천히 조금씩 하셔야지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모델은 눈이 커서 특별하게 눈을 키울 필요가 없는데, 또 동양인들은 눈이 작은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자, 눈 키우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브러쉬를 여기서는 좀 작게 축소시켜 주시고, 눈꺼풀을 위로 조금씩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 올리실 때 조심하셔야 될 점이, 이제 눈동자가 찌그러지지 않게 최대한 눈동자를 건드리지 않고, 혹은 좀 건드린다 해도 주변의 것들도 다 같이 자연스럽게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반대쪽 눈도 키워서, 브러쉬가 너무 작아서 좀 찌글찌글해져 보인다 하시면은 브러쉬를 조금 키워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이미지 축소 확대하는 거는 Alt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의 휠을 앞으로 굴리시면은 이미지가 커지고, 뒤로 굴리시면 이미지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누르시면은 손바닥 모양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시점을 이동하실 수가 있으세요. 확대해서 스페이스바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윤곽을 다 수정을 하셨다면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확인이 있어요. 확인을 누르셔서 여기 페이지에 나와주세요. 자, 여기에서 비포 애프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레이어를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비포 사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이 헤어라인 정리하고 눈을 좀 키웠더니 되게 또랑또랑한 사람으로 변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포토샵의 스팟 힐링 브러쉬를 활용한 잡티를 제거를 할 거예요. 얼굴 윤곽 수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잡티 제거 기능입니다. 왼쪽에 메뉴 보시면은 데일밴드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얘가 스팟 복구 브러쉬 툴인데요. 얘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은 여기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복구 툴이 있는데요. 우리가 활용할 것은 맨 위에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예요. 얘도 똑같아요. 브러쉬를 대괄호 닫힌 버튼 눌러서 크게 키울 수도 있고요. 대괄호 열린 버튼 눌러서 작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얘를 클릭만 하시면요, 자동으로 이렇게 내가 선택한 스팟이 복구가 되는 모습이 보이시죠?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를 선택하면은 이 선택한 부분 주변의 영역의 환경을 평균값을 고려해서 내가 선택한 부분에다가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이 깨끗하다면 내가 선택한 부분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피어싱도 요걸 한번 없애볼게요. 피어싱도 브러쉬를 좀 작게 해서 피어싱을 클릭 해줍니다. 클릭하셔도 되고요. 내가 손으로 이렇게 쭉쭉 선을 그으셔도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피어싱도 제거가 되었고요. 자, 그럼 나머지도 점, 기미 이런 부분들을 클릭해서 한번 다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스팟 복구 브러쉬 바로 밑에 도장 툴이 있는데요. 얘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환경을 복사하실 수도 있으세요. 요거 같은 경우는 오른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내용인데, 짤막하게 한번 알려드리자면, 마우스의 포인트 커서 보시면은 Alt키를 안 눌렀을 때, 눌렀을 때
모양이 바뀌죠. 약간 관역 모양으로 바뀌었죠. 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점 있는 부분을 이쪽 면하고 깨끗하게 똑같이 복사를 하고 싶으시면은 내가 복사하고 싶은 부분을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싶은 영역에다가 그냥 Alt키 안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티를 제거하기도 해요. 자, 그럼 다시 스팟 복구 브러쉬를 켜서 나머지를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한 요 정도면은 될 것 같습니다. 3번 피부톤 보정 조정 레이어에서 선택 색상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 조정 레이어는 창에 가셔서 쭉 오시면은 조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 조정을 클릭하셔서 선택 색상 단일 조정 부분에서 선택 색상 얘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선택 색상을 클릭했을 때 창이 하나 뜹니다. 얘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정하는 색상 계열의 색상이나 밝기 등을 조절하는 도구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사진이 살짝 노란기가 있죠. 그 노란기들 노란 계열을 눌러서 노랑 여기 부분을 조금 한 10% 정도만 옅게 해볼게요. 이 사진이 막 크게 나쁘지가 않아서 많이 보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진행을 해봅니다. 노랑 부분을 조금 낮춰줬더니 사진이 조금 깔끔해 보입니다. 녹색 계열도 이제 바탕이 녹색이라서 그런지 녹색 계열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녹청 부분을 한번 쭉 빼볼게요. 그럼 자세히 보시면은 뒷 배경이 살짝 탁해지는 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사진에서는. 그 다음에 밝기 조절을 해볼게요. 밝기 조절은 이 조정 레이어에서 레벨을 선택해 줍니다. 레벨을 선택해 주시면 아까 선택 색상의 메뉴에서 바뀌었죠. 레벨 메뉴로. 이 메뉴에서 여기 위에 창 보시면은 왼쪽은 검은 영역, 어두운 영역을 수정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밝기 영역을 이렇게 더 밝게 하거나 수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그 사이에 밸런스를 좀 잡아주고 있고요. 밝기 영역을 조금 밑으로 내려오게 해서 사진이 살짝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어두운 영역은 그냥 제자리에 놔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만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음영 조절이라는 기능을 해볼게요. 자, 먼저 얘는 브러쉬 툴을 활용해서 깨끗한 피부의 색깔로 색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를 추가로 하나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로 생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브러쉬 툴을 누르신 다음에 지금 전경색이 갈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선을 그어버리면은 갈색깔로 이렇게 색칠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요 피부에서 전체적으로 입히고 싶은 색깔의 톤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브러쉬 툴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시면은 스포이드로 이렇게 기능이 바뀝니다. 그때 내가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이때 내가 클릭을 할 때 여기 김이 있는 부분 어두운 색깔로 클릭하게 되면은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시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좀 설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 위에 보시면은 불투명도를 지금 뭐 100% 혹은 이렇게 높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불투명도를 15%로 해주시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은 브러쉬 창이 뜹니다. 여기 창에서 자, 여기서도 크기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경도 부분을 100%로 해버리시면은 얘가 펜이 되게 깔끔하게 선이 그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불투명도를 좀 높여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내가 선을 그어버리면은 자, 선이 잠깐만요. 이 브러쉬 설정해서 이 간격을 한번 좀 없애보고 다시 시작해볼게요. 자, 그래서 선을 그어버리면은 선이 어떠세요?
깔끔하게 그어지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경도를 0%로 해버리면은 선이 조금 뿌옇게 그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우리는 뿌연 상태에서 브러쉬를 적용을 해야 합니다. 너무 깔끔해버리면은 경계선이 확 보이기 때문에 어색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도는 0%로 해주시고, 픽셀 크기는 얼굴 윤곽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해 나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10픽셀로 놔주시고요. 그리고 엔터해서 나와서 불투명도를 15%로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비닐 레이어를 하나 먼저 생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불투명도 15%,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경도는 0%로 설정을 해주십니다. 자, 그 상태에서 Alt 키를 눌러서 스포이드 커서로 바뀌면은 밝은 영역 하나 콕 집으셔서 이 부분을 색칠을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로 찍어가지고 지정한 색깔을 반대편에서 또 사용하시면요, 얼굴은 윤곽이 있기 때문에 밝기 차이가 또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이 포인트를 자주자주 색깔을 입히셔가지고 여기에 맞는 밝기에 색칠해 주시고, 또 콧잔등, 콧등에 맞는 밝기를 선택하셔서 칠해 주시고, 자주자주 포인트를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정한 색깔로 좀 배곡 피부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오른쪽에도 분명히 복구 스파 브러쉬를 활용해서 복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울긋불긋한 부분이 있죠. 여기 부분을 이렇게 브러쉬로 색칠을 한번 해줄게요. 네, 여기도 얼굴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광대 여기까지는 조금 어두운데 뒷면에서는 조금 밝은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밝은 부분에 브러쉬를 색칠해 주시고, 좀 어두운 부분은 어두운 영역을 선택해서 명암이 망가지지 않게 색칠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T존 영역이라고 해서 여기 부분은 조금 하이라이트를 줘볼게요. 하이라이트를 주기 위해서 좀 밝은 영역을 한번 스포이드로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 부분, 약간 하얀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미간 사이서부터 클릭,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콧망울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밝은 영역이 이렇게 쭉 일자로 하이라이트가 적용이 되면서 코가 살짝 높아지는 효과를 만드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조금 어두운 영역을 이번에 선정을 해서 화장을 시켜줍니다. 쉐이딩을 적용을 시켜줘 볼게요. 자, 많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 이걸 끝나고도 비포 애프터를 확인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한번 여기 브러쉬 레이어를 한번 꺼볼게요.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좀 이렇게 거뭇거뭇한 부분이 애프터 효과를 적용시켜서 뿌해지게 되었죠. 자, 그러면 벌써 이제 음영 조절까지 왔는데, 자, 여기까지만 와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해볼게요. 이번에는 눈동자를 한번 건드려 볼 거예요. 자, 왼쪽 메뉴 중에 막대사탕처럼 생긴 게 있어요. 얘는 다찌노라고 어두운 부분의 이미지를 좀 밝게 해주는 툴인데요. 얘를 클릭하셔서 위에 보시면 노출이 있어요. 노출 값을 10%로 적용시켜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브러쉬 툴을 작게 하셔서 여기 흰자 부분을 살짝 밝게 해주세요. 많이는 하실 필요 없으세요. 얘 칠하실 때는요, 이 레이어를요, 다시 여자 사진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하얀 색깔 부분을 칠하시고, 그 다음에는 샤픈 기능이라고 해서, 자, 선명 효과 도구입니다. 자, 여기 물방울 흐림 효과 도구,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선명 효과 도구를 클릭해 주세요. 눈동자 부분을 쓱쓱, 자,
여기 오른쪽이 애프터고요. 왼쪽이 비포어거든요. 확실히 좀 다르죠? 근데 너무 많이 칠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쓱쓱 요 정도만. 네, 그러면 눈이 엄청 또렷또렷해졌어요. 그리고 요걸 활용해서 좀 눈동자뿐만이 아니고 액세서리도 이 여자는 지금 목걸이를 안 했는데 혹시 목걸이를 한 분이 계시다면 목걸이 부분 반짝반짝거리면 좋을 부분을 네, 좀 만져주시고 그리고 조금 또렷해 보이면 좋을 만한 것들 네, 눈썹 뭐 좀 머리카락 부분 해주시면은 네, 사진이 더 살아난 듯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끝으로 색감 보정이라고 해서 필터를 넣는 건데요. 사진의 레이어를 제일 위쪽으로 두시고요. 그리고 색감 보정, 조정 레이어 아까 창에 있었죠. 조정을 클릭하시고 그라디언트 맵이라고 얘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되면서 여기 창이 하나 뜨면은 왼쪽을 클릭하시면 마스크 말고 왼쪽에 있는 썸네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있는데 얘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새로운 창이 뜨면서 색깔 팔레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상 뭐 파란 계열, 보라 계열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하나씩 선택해 보시면서 사진에 적용할 만한 어울리는 컬러가 무엇인지 한번 골라보는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골라보려니까 너무 모르겠죠. 네, 여기서 우리가 적용을 먼저 해보고 네, 한번 필터를 골라보도록 할게요. 적용하는 방법은 먼저 여기 레이어에서 그라디언트 맵 레이어가 있죠.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자 불투명도 얘를 20%로 주시고요. 왼쪽에 보시면 블렌딩 모드가 있는데 지금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셔서 소프트 라이트로 적용을 일단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속성 그라디언트 맵을 다시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한번 다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분홍 계열이 좀 예쁜 것 같아서 분홍 계열로 적용을 시켜봤는데 요거는 이제 사진의 분위기에 따라서 어떨 때는 파란 계열이 어울릴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보라색 계열이 어울릴 때가 있는데 환경에 맞게 적용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시켰는데 너무 밝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불투명도를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비포 애프터를 봐볼까요? 비포 애프터 확실히 뽀얘지면서 되게 예쁘게 단아한 여성으로 변신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8단계를 거쳐서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강의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따라 하시면은 얼굴 피부에 얼룩도 생기고 턱 깎을 때도 비대칭으로 깎이게 되고 그런데 마우스를 손에 많이 익히셔서 감쪽 같은 보정 작업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좌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